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3,000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셨고요. 4,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등 시그널에서는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로봇섹터에 대한 총 정리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 이슈 속에서 로봇 섹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총 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연구소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제가 그 속에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 영상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포스코홀딩스도 몰빵 중인 2차전지 폐배터리 대장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이 주식이 앞으로 90배 급성장하는 폐배터리 산업의 대장주가 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의 상승 탄력에 나올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슈를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격변의 시장 속에서 수혜주라고 적었습니다. 이 격변의 시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들을 여러분들께서 본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있는 포드와 CATL에 대한 내용들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멕시코 리튬 국유화 미, 중, 러가 손 못 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멕시코 대통령이 이번에 말을 했죠. 사실 이 멕시코의 리튬 보유량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국가고요. 결국에는 이 국유화를 통해서 멕시코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하게 이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테슬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리튬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인수 추진, 시그마 리튬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멕시코에다가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LG와 테슬라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보급형 배터리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시중에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가 배터리일수록 보급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겠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작부터 나낭 포드와 CATL 합작 공장 파트너십이 흔들거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IRA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3월 말이고 이제 핵심 원자재법, 영국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배터리 규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결정이 다 날 텐데 지금 그 결정이 나기 전에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 재산화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을 합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은 이 나라, 이 지역에 있는 리튬은 모두 멕시코의 국민의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국, 미국도 손댈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국유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인도네시아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짐바브웨, 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멕시코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확보를 통해서 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우리가 핵심 원자재를 캤으면은 가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수익을 올려라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멕시코 내에 리튬 매장량이 170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물량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점점점 더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더 이 경쟁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단위로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단인 기업들은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국유화를 선언한 멕시코에서는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결정을 합니다. 2040년도, 2050년도 넘어감에 따라서 이 전기차 생산량을 연 2천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연 2천만 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가팩토리를 7개에서 8개는 더 지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멕시코에다 짓는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현재 멕시코 공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 있고요. 단순히 북미 지역에서 사업의 영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리튬 사업에 대한 진출도 가속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금속 채굴 전문 기업인 시그마 리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시그마 리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4월 달에 완공될 이 공장에서 현재 생산량의 3배 수준의 탄산 리튬이 앞으로 생산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테슬라가 이 시그마 리튬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채굴 혹은 정제 사업에 직접 나서야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진행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원자재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려는 시도가 눈에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전문 업체한테도 배터리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긴 하겠지만 자체 생산에 대한 역량을 늘리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작년 12월에 테슬라가 공식 트위터에서 7일 동안 4680 배터리 셀 생산량이 86만 8천 개로 테슬라 1000대에 사용될 수 있는 수량을 생산해냈다라는 언급을 진행을 했고요. 자, 자체 배터리 생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IRA로 중국 기업이 만약 못 들어오죠.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이 들어오긴 쉽지 않고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극재인데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극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도 자체 배터리 생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K배터리가 최근에 호재가 나왔죠. 테슬라 배터리 생산 강화에 따라서 LNF가 6조 규모 양극재를 직접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4680 배터리 양산용으로 추정이 되는 양극재 3,500톤을 LNF는 미국에 수출한 바가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테슬라의 양극재 수주를 진행한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6조 원에 달하는 양극재를 LNF가 테슬라한테 공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상이 나온 이유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겠죠. 그 전기차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테슬라의 자체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 가격을 내려서 저가형 혹은 보급형 전기차 생산을 시도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가형 전기차나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되는 시점이 원래 예상이 24년에서 25년이었거든요. 즉, 이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테슬라의 주된 이유가 자체 생산을 통한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다가오는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모델 2 혹은 모델 C라고 불리는 25,000달러 내외의 저가형 소형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내리려고 하고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용 리튬 임산철 배터리를 개발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 파우치형 배터리를 설계해서 LFP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는 테슬라 모델 3에 적용된 이 CATL인 LFP 배터리보다 20%가량 밀도가 높지만 원가가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의 LFP 배터리에 대한 선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재 조달이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미국 양극재 공장을 건설을 확정한 LG화학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에 대한 조달은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만큼 미국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가 현재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니, CATL과 포드가 이번에 합작 공장을 지으면서 LFP 배터리는 그냥 중국 기업이 다 먹는 거 아니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개발 단계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CATL과 포드의 합작 공장 파트너십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하나인 루비오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포드와 CATL 계약의 공식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CATL과 포드의 우회 전략인데,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은 중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당선을 겨눌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의원이고요. 이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IRA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런 식의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음 달 발표될 IRA의 세부 조항이 강화될 경우에 이 CATL과 포드의 합작 공장에 대한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포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포드 입장에서는 또다시 자체 배터리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문제로 화제가 된 이 전기 트럭 F150 같은 경우에는 이 SK 온에 대한 배터리를 탑재했다가 불량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CATL의 미국 진출 같은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즉
이 언급 등 악재가 계속적으로 지금 포드에 나오고 있고요. 일단 포드도 테슬라처럼 이 파우치 타입 배터리 장비를 미국에 반입하면서 자체 배터리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배터리 수급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외부 협력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자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는 완성차에 대한 기업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탈중국 정책이 시장의 핵심 정책이 될 텐데 탈중국이 정말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의존도를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LG화학처럼 다른 광산을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의 지분 5.7%를 1,000억 원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4년간 리튬 정광 20만 톤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죠. 이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 미국 업체한테 리튬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피드몬트 총 생산량 가운데에서 15%를 독점적으로 LG화학이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좋은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야 괜찮습니다. 피드먼트를 통해서 확보한 수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7천 톤 규모를 갖고 있고요. 현재 LG화학에 대한 필요량의 한 10% 정도를 얘네가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한 3년 정도만 지나서 2026년도,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량의 4% 정도밖에 이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중국으로 인해서 부족한 리튬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럼 중국이 광산이나 염호를 꽉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이런 원자재들을 확보해야 되냐? 바로 재활용입니다. 이 에너지부는 레드우드가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확장하는데 20억 달러를 지원을 발표합니다. 결국에 이 탈중국이 핵심 전략인데 그 핵심 전략에 대한 또 핵심이 폐배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E 대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는 자체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능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폐배터리가 중요한데 폐배터리라고 다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폐배터리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이 폐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회수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와 가까운 거리에 혹은 최소한 같은 국가에는 공장을 짓고 가지고 있어야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죠. 제가 항상 포스코를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차전지 밸류체인 형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와 GS 에너지가 힘을 합쳐서 포스코 GS 에코머티리얼즈를 만들었고요. 에코머티리얼즈가 화유 코발트가 지분을 또 합쳐서 이 폐배터리 공정인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설립을 합니다. 즉 광물, 소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의 힘으로 앞으로 북미랑 유럽 지역별 거점을 구축을 해서요. 리사이클링 생산 시설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전기차 3대 시장 중에서 중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 지역별로 거점을 둬서 폐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효율을 만들어낼 예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아낄 수 있다는 강점과 그로 인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배터리 선진국들이 연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독일
하베크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핵심 광물 원자재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CRMA에서 배터리 생산 시 폐배터리 재활용을 추출한 이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 조치가 곧 진행될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다고 중국에 대한 이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독점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7천억 규모에서 당장 7년 뒤인 2030년도까지 60조 규모로 90배 이상 성장하는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모든 물량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물량 정도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재료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이 CATL과 포드의 IRA 꼼수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경우에 이 폐배터리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보다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CRMA에서 먼저 유럽이 폐배터리 재활용 추출한 원자재를 사용해라라고 언급을 해버리면은 미국에서도 같이 그런 언급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가오는 3월까지는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을 일단 짓고 있죠. 세계 1위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이 일단 첫 번째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시행을 합니다. 즉 신사업에 도전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지난해 7월에 이미 미국 패전기 업체인 이그니오를 인수를 해서 현지 배터리에 대한 수급처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상반기 양산화를 마친 이후에 미국 공장에서 바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화합 합작에 대한 파트너로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GM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폐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영풍입니다. 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건식 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을 가동을 했죠.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뽑았을 때 회수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금속 중에 하나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공정 첫 단계에서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한 데까지 세계 최초로 실현한 기업입니다. 즉 앞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던가 혹은 이런 회수율이 상당히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장착 비율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튬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속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풍이 구리 같은 재활용 금속을 회수하고 이 불순물을 슬래그 형식으로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서 시멘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풍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영풍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고려아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로봇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당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김용민의가 들어가야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밑에 유사한 뭐 시그널, 급등 시그널, 무슨 시그널 상당히 많은데 김용민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잘못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김용민 의를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설치하면은 또 개인정보 적으라고 안 하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화나 문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없어요. 그냥 설치 후에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상반기 로봇섹터 총정리라는 이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그 밑에 로봇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 리포트 말고 다른 건 돈 드는 거냐? 아닙니다. 저희 어플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무료예요. 앞으로도 과금될 일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되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급등 추천주예요. 말 그대로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선별해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종목 추천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로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가 뭔지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적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매매 승률은 어떤지 꼭 확인 후에 따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장전급등 뉴스입니다. 장전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있죠. 이런 강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왜 이 관련주에 편입됐는지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그러한 목차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100% 무료로 평생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시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